알로라 영기입니다. 12시에 올렸던 이수 듀얼파크 미니리그 4강전 영상에 이어서 결승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이 4강전에서 멜메탈 루카리오 GX를 이기고 올라온 빛나는 게노세크트 덱이고, 오른쪽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입니다.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 측은 첫 7장에서 기본 포켓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에게 패를 보여주고 덱으로 섞은 후에 멀리건에 들어갔네요. 다음 멀리건에서 포켓몬이 나왔기 때문에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라치가 스타트하고 벤치엔 오케징이 있고, 왼쪽은 베베놈을 스타트했네요. 오른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 같은 경우에는 패를 확인하면서 쓸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스트볼과 하이퍼볼 같은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 먼저 하이퍼볼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코스트로 지불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스트볼과 하이퍼볼을 사용했는데요. 초에너지 한 장과 나머지 카드 한 장이 가려져서 뭔지는 잘 안 보이네요. 가져올 카드는 오케이진과 나머지 한 장은 카푸나비나 GX를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패에 드로 서포터가 없고 지라치 소원의 별을 사용했었을 때 드로 관련 서포터를 서치 못할 확률을 생각해서 무리하게 오케이징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카푸나비나 GX를 가져오는 길을 선택했네요. 카푸나비나 GX의 특성 원더터치는 패에서 벤치로 내려놓았을 때 덱에서 원하는 서포트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릴리를 추가했는데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까지 내려놓고 릴리를 사용했습니다. 릴리는 기본적으로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차례에 사용하게 되면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장이라도 더 많은 드로를 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까지 내려놓은 것으로 생각되네요. 상록수풀 사용했습니다. 상록수풀은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카드 한 장을 찾아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라티날 코스트로 초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패에서 미스터리 트레저가 아닌 하이퍼볼을 사용했네요. 하이퍼볼과 초에너지를 코스트로 오케이징까지 추가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첫 턴에 오케이징을 3마리나 깔게 되면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소원의 별 특성까지 사용했습니다. 소원의 별 특성은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랜스 카드 한 장을 서치한 후에 잡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데요. 9주말 서치하고 그대로 차례를 마쳤습니다. 짝수를 앞면 취급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여기서는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잡는면서 깨어나진 않고 에테르 파라다이스 보호구를 상호수 코스트로 사용해서 기본 풀에너지까지 찾아온 다음에 하이퍼볼로 이상의 꽃과 풀에너지를 코스트로 이상의 C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패에 아무래도 드로 관련 서포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에테르 파라다이스 보호구로 스타디움을 교체한 후에 릴리를 사용했습니다. 남아있는 패가 3장이기 때문에 8장이 되도록 드로우하려면 총 5장을 드로우하게 되겠네요. 드로우한 카드에서 두 번째 이상의 C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더 쓸 카드가 딱히 보이진 않는데요. 마샤도 피장파장 특성을 사용했다가 괜히 패가 말릴 걸 생각하면은 지금은 아껴두는 판단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고민 끝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가 있나 본데요. 마샤도 피장파장 특성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포켓기어 3.0이나 드로 관련 서포터를 뽑아서 패를 풀 수단이 나오면은 상대 패를 말리게 하고 자기 패는 풀리고 일석이조의 상황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4장에서 서로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기대가 됩니다. 4장을 뽑았고 아무래도 추가적인 카드는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네트볼을 사용했고, 오른쪽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직접 영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강철 에너지 2장과 초에너지 1장 지라치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나마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측에서 다행이라 생각해야 될 점은 소원의 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소원의 별로 추가적인 자원이나 드로 서포터를 서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빛나는 게노세크타트 프레너지 1장이 붙어있고, 잠듦 체크를 해서 짝수가 나왔기 때문에 깨어나고 드로 후 포켓몬 교체를 뽑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칼라마네로 서치만 가능하다면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교체로 배틀필드에 내보낸 후에 공격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여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카드는 고민 끝에 이스케이프 보드를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라치 후퇴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좀 더 플레이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패에 남아있는 카드가 강철 에너지 2장과 초에너지 1장 지라치이기 때문에 이번 차례 공격하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는 초에너지를 미리 울트라 네크로즈마 GX한테 붙여주고 차례를 넘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패에 있는 초에너지를 오케징한테 붙여주고 배틀필드로 나갔네요. 최면수를 사용해서 베베놈을 잡는 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잡는 상태로 빠진 베베놈이 동전을 던졌고 동전 대신 주사위를 던져서 홀스는 뒷면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들면서 깨어나지 않네요. 하지만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샤도를 쓴 게 스스로의 패를 묶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입장에서도 일단은 칼라마네로를 진화시킨 데 성공하고 에너지를 떼고 후퇴시킨 다음에 배틀필드로 지라치를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패에 있는 강철 에너지를 울트라 네크로즈마 GX한테 붙여주고 교체 수단만 뽑게 되면 베베놈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여기서 가져올 카드는 일단은 상록숲이 보이고 있는데 그 이외의 카드는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떤 카드를 가져올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구즈마 같은 걸 가져와서 미리 이상해시나 다른 카드를 끊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침 이상해시 체력이 70이라서 보통 가이저가 초에너지 한 장 받을 때도 100에서 스타디움 효과로 30 깎여도 막 70이 들어가는데 여기선 상록숲을 가져왔습니다. 드로로 어떤 카드를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상록숲을 사용해서 에너지 서치와 동시에 대갑축을 노리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사이코 리차지로 초에너지 한 장을 붙여주고 패에 있는 강철 에너지를 붙여주진 않고 그대로 잠듦 체크로 양쪽 모두 홀수가 나와서 뒷면 취급으로 잠들면 깨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빛나는 게노세크트 측 패를 보면은 네트볼과 하이퍼볼 등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이퍼볼이나 네트볼을 사용해서 미리 조금이라도 덱을 압축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는 네트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용하는 쪽을 선택했는데요. 여기서는 풀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네트볼 같은 경우에는 기본 풀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풀타입 포켓몬도 서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풀에너지를 마샤도와한테 붙여주고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샤도와한테 붙여놓을 시에 후퇴 발비가 한계이기 때문에 후퇴가 용이할 것 같기 때문인데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차례로 넘어가서 송원의 별 특성으로 이번엔 난천을 서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는 패가 좀 더 빨리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에 있는 강철 에너지를 울트라 네크로즈마 GX한테 붙여주고 곧바로 난천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6장을 드로우하는데 이 6장에서 굳이 뭐 칼라마네로가 나오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미 베베놈은 기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드로우 관련 서포터나 교체 수단 아니면 구즈마 같은 카드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칼라마네로까지 진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패에서 미스터리 트레저나 하이퍼볼 같은 서치류 카드가 있다면은 미리 칼라마네를 챙겨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코 리차지 2번을 한 번만 사용해서 에너지 한 장만 붙여주고 지라치를 후퇴시킨 다음에 배틀필드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나가고 데베놈을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6대5로 배틀필드로 게노세크트가 나간 상황에서 여기서는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네요. 아무래도 패가 많이 말린 모양입니다.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라치 서운의 별 특성으로 덱 위에 5장을 확인하고 추가 자원 포켓몬 교체를 서치한 후에 칼라마네로 특성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배틀필드로 나가게 되면은 프라이즈 격차를 다시 한번 벌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볼류나 미스터리 트레저를 사용해서 칼라마네로를 서치했습니다. 칼라마네로가 세체 모두 선 상황에서 사이코 리차지로 에너지 3개를 모두 붙여주고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나간 다음에 포톤 가이즈로 빛나는 게노세크트를 기절시켰습니다. 왼쪽에 빛나는 게노세크트 측은 이상해씨를 배틀필드로 내보냈는데요. 여전히 패가 풀리지 않았는지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차례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은 내 교체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배틀필드로 지라치가 나가고 이전 차례와 마찬가지로 송원의 별 특성으로 자원 확보 후 에너지 부스팅 후 공격이 또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구즈마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차례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나가서 공격한다 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구즈마로 지라치를 빼면서 공격이 가능해질 것 같네요. 프라이즈 한 장을 더 가져와서 6대3으로 차이나고 있는 상황에서 패 상황이 그리 여의치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사용할 카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페로코체 메시몽 GX에게 풀에너지를 붙이고 마샤도를 후퇴시키고 제트펀치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와 칼라마네로에게 30 데미지씩 주었습니다. 구즈마를 사용해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상해씨를 끊는 게 좀 더 이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택할 카드는 아직 사용하는 걸 고민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구즈마를 사용해서 이상의 씨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의 꽃을 띄우는 것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왼쪽에 빛나는 게노세크트 측은 아무래도 상황이 많이 더 힘들어졌는데요. 더불어서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난청까지 서치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선 다시 한번 사이코 리차지 특성을 사용해서 초에너지를 충전한 후에 프라이즈 격차를 더 벌려놓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라이즈 차이가 6대2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빛나는 게노세크트가 따라잡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은 사이코 리차지 2장의 에너지를 한 장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한 장은 카프다미나 GX한테 붙여주는 것으로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나간 후에 보통 가이저로 기절시키고 프라이즈는 6대2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트펀치를 사용하고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네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의 차례로 넘어가서 초에너지 한 장을 붙여주고 여기서는 교체가 있다면은 이번 차례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전에 포켓몬 교체를 2번이나 쓴 상황에서 추가적인 교체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필드 블로를 사용해서 트레시키고 난천을 사용했네요. 확실히 이 난천을 사용해서 포켓몬 교체를 뽑을 수 있다면 이번 차례 게임이 종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레시에는 초에너지가 이미 2장이 있네요. 6장을 드로우하고 6장 중에서 교체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가이저를 사용해서 단순하게 딜을 주고 엔드하는 경우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포톤 가이저로 100 데미지를 페로코체 메시봉 GX한테 주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왼쪽에 빛나는 게노세크트 측의 차례로 돌아가서 여기서는 비스트 에너지를 붙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상의 씨를 이상의 꽃으로 진화시키는 데만 성공할 수 있으면은 엘레강스 소울을 사용해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기절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게 힘들었는지 제트펀치로 칼라마네로까지만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안정을 가져왔네요. 배틀필드에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아직 남아있지만 남은 체력이 16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에너지를 2장만 붙이게 되면은 180 데미지로 페로포체 메시봉 GX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교체냐 구즈마냐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가 기대되는데요. 우선은 상록숲으로 스타디움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라치를 코스터로 상록숲을 사용해서 여기서 찾아올 카드는 초에너지를 찾아왔네요. 현재 울트라 네크로즈마 GX한테 120 데미지가 올라가 있으니까 남은 체력이 70이고 비스트 게임 80 데미지가 기절해서 프라이즈를 가져간다 손 치더라도 오른쪽에 기라티나를 꺼내서 공격하면 그만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퇴시키고 지라치를 배틀필드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하였네요.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어스 카드 한 장을 패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즈마가 있기 때문에 구즈마를 사용해서 이상해씨나 마샤도를 끊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 차례 카프나비나 GX에게 초에너지 한 장을 붙여두었기 때문에 사이코 리차지로 에너지 3개만 부스팅하면은 80 데미지의 에너지 드라이브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상해씨나 마샤도를 골라서 기절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즈마를 패 추가하였고 그리고 나서 패에서 카드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하려고 하는지 트래쉬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초에너지를 분류해 내고 여기서는 사이코 리차지로 초에너지가 2장밖에 없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무리해서 카프남이나 GX한테 붙일 게 아니라 다음 차례를 대비해서 이런 형식으로 에너지 부스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고 오른쪽에 빛나는 기노세크트 차례로 넘어갔지만 계속 서포트 카드나 필요한 자원 카드를 못 뽑아서 상황이 고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차례 드디어 릴리를 뽑았는지 카드를 드로우하였습니다. 이상한 사탕으로 이상의 꽃까지 진화시키는데 성공하고 패에 있는 베베놈을 놓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멸망의 빛 GX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베베놈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여기서는 그래도 기라티나까지 꺼내오고 그런 벤치를 생각해서는 내려놓는 게 맞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스트 게임 GX로 지라치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2장을 가져왔습니다. 배틀필드로 카프나비나 GX가 나가고
초에너지를 코스트로 상호숲을 사용해서 강철 에너지 서치 후 에너지 차지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항복으로 게임이 종료되었네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